10월 들어서 제2금융권의 대출 증가액이 1조를 돌파했답니다. 금융당국이 뭐 풍선 효과 어쩌고 저쩌고 하며 계속 이제 압박을 했지만 이 제2금융권들이 그 말을 제대로 이제 안 들은 거죠. 이제 부랴부랴 이제 금융당국이 좀 더 강력하게 이제 압박을 가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은 이들이 지금도 11월, 12월에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잔금 납부해야 되니까,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대출이 필요해서 이제 받아야 되는데 1금융권들이 틀어막으니까 2금융권으로 향하는 거고, 2금융권에서도 막아버리면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깨든 보험을 깨든 뭔가 좀 이제 긴급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아마도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제 대출 관련해서 대출이 중단되고 대출이 줄어든 것 때문에 더 아마 곤욕스러워할 것 같습니다. 더 힘들어할 것 같죠. 두고 봐야죠.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결국 대비 대응하는데 뭐 비상금 마련하고 현금 마련하고 소비 줄이고 좀 보수적으로 사는 것, 최대한 좀 생존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사는 것, 그게 아마 제일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. 아직 경제가 괜찮다,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너무 호들갑 떨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들도 있었는데, 또 최근 와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아예 없죠. 왜? 실제로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인 거죠. 집값도 오른다고 얘기하는 놈들도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이제는 저에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불행하지 않다, 세상이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세상이 아직까지 여유롭고 괜찮은데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라,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차츰차츰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자기 자신이 사는 게 괜찮으면 세상이 괜찮은 거고, 자신이 힘들면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암흑 같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.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면서 경험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어떤 식이 될지는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.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분명히 쉽지 않고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민들도 있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잘 맞춰 가봐야죠. 그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. 사는 거 절대 쉽지 않고 많이 막막하고 많이 어렵고 많이 고민스러울 수 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헤쳐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꽤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쉽지 않죠. 많이 막막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고민스럽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는 게 좋겠습니까? 누가 뭐라 해도 스스로 잘 살 궁리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삶이 심상치 않습니다. 제2금융권에까지 가서 대출금리가 높은데도 대출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?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거죠. 그렇게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뭘 하겠습니까? 앞으로 뭐든 다 팔아야 될 것이고 뭐든 다 억지로 다 해야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될 겁니다. 참 많이 겁나고 많이 두려운 상황들이 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, 삶이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제2금융권들이 대출 증가액이 1조가 넘었다라고 하면 금융당국이 또 말만 하겠습니까? 좀 더 강한 메시지, 강한 이제 정책들을 펼치겠죠. 그래야 대출이 증가되는 걸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11월, 12월 온 연말 안까지는 대출을 좀 극악스러울 정도로 중단하고 줄이고 할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. 물론 2025년 또 1분기 되고 2분기 되면 또 다시 대출 풀어지고 또 상황이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. 근데 두고 봐야죠.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 어느 때 대출 중단되고 이제 가상금리 물어야 되고 원금 일부 상환해야 될 정도로 돈이 필요한 일들이 되게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. 그래서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마음 좀 굳게 먹고 좀 더 대비 대응하고 좀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이 험난한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뭐가 필요하겠습니까? 내 자신의 건강 잘 챙기고 열심히 움직이고 활동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도 희망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. 저에게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는데, 제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쉽지 않은 현실을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. 자신의 재능을 키우고
자신의 통장 잔고에 비상금을 마련해서 쌓아놓고 어떻게든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대응들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이 또 계속되냐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부동산 집값이 계속 하락하냐? 아닐 겁니다.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고 또 바닥이 되면 또 다시 또 부양해서 또 올려야 할 것이고, 대출도 가산금리만 계속 부과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로 저 기준금리에 준하는 그 시중금리로 또 내려갈 것이고, 저성장이지만 또 여러 가지들을 또 부양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이나 정책들도 펼쳐질 것이고, 앞이 막막하다, 끝이 안 보인다, 정말 평생이 지옥 같은 삶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. 경제는 사이클이라고 하죠. 지금 되게 힘들고 영원히 집이 안 팔릴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집이 팔리고, 집값이 또 너무 높아지면 또 어느 시점이 지나면 또 내려가고,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. 다만 이제 지금은 경제가 되게 안 좋은 경기 침체 초입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, 붙들어 매야죠. 절대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각오해야 되는 거고, 그리고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나아지고요. 물론 과거처럼 고성장으로 경제 성장률이 8% 10% 이럴 수는 없을 거고요. 2000년 초반에는요, 경제 성장률 10% 하다가 7%대로 내려갔다고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되게 언론들이 호들갑을 떨었던 시절이 있습니다. 지금 그 뉴스를 보면 배부른 소리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인 거죠.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뭘 뜯어먹고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듭니다. 우리가 리만 때는 IMF 이후에 중국이 살아나면서 그 중국 옆에서 중국의 특수를 많이 보며 지내왔죠. 근데 지금은 중국이 한국의 경쟁자로 이제 등장해서 여러 가지들을 한국의 수출 이제 물건들을 다 빼먹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죠. 앞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까? 참 많은 의문들이 들 정도로 지금 심상치 않다라는 거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꽤나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도 많이 느낍니다.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저러하고, 이란과 이스라엘, 중동 전쟁도 이제 올 쇼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불러오고 있는 것 같고,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많이 우려스럽습니다. 이런 상황에 함부로 빚을 낸다, 제2금융권에 손을 내민다, 이건 되게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좀 더 대비 대응하고 어떻게 좀 살아낼지를 잘 궁리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상입니다.